온타리오주 정부가 초중고교의 대면 수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지난 일요일까지만 해도 학교에 감염 위험이 낮다며 봄방학 이후 다음 주부터 등교 수업을 진행할 거라고 했는데 단 하루 만에 번복한 겁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이라며 보건당국 관계자들과의 마지막 논의 끝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언제 등교 수업을 재개할지 밝히지 않은 정부는 다만 신규 환자와 병원, 중환자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 교사는 비대면 수업이 안전하다면서도 지난해 9월 정부가 학급당 규모를 최소화하는 등 미리 준비했더라면 이번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유아 유치원은 계속 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수업 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은 취소되는데 이를 두고 관계자들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이것도 조만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어제 기준 온주의 공립학교 27%에서 최소 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유아 유치원 4곳 중 1곳이 확진 사태로 임시 폐쇄됐습니다. 현재 온주에선 특수교사는 물론 토론토와 필 지역 중 고위험 지역에 해당되는 교사들에 대한 백신 예약과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온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670명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 수는 626명으로 또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에서 1,016명 늘고 필 지역 613명, 6지역에서도 519명이 나왔습니다. 토론토시는 강한 전파력과 중증을 유발하는 변이가 3차 대유행을 1, 2차보다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 머물고 접종 대상자는 백신 접종을 서두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부작용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퀘벡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여성입니다. 여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나 연방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여성은 현재 집에서 회복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부작용은 매우 드문 사례라며 여전히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절반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불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화이자와 모더나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안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퀘벡주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며 어제 1,490명이 늘었고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존슨앤존슨 백신에서도 혈전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만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서 혈전 부작용 증상이 나타났다며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선 680만 명이 얀센 백신을 접종했는데 18세에서 48세 사이 여성 6명에게 혈전증이 나타나고 이 중 여성 1명이 합병증으로 사망했으며 다른 환자 1명도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증상은 접종 후 6일에서 13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CDC는 문제가 된 사례를 검토하고 잠재적 의미를 평가할 예정이며 FDA는 CDC 평가를 분석하는 한편 개별 사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캐나다도 지난달 얀센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는데 오늘 발표가 나오자 보건당국은 얀센 측에 관련 내용 제출을 요구하고 미국은 물론 다른 규제기관과 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예정대로 이달 말 첫 출시를 기대하지만 백신의 안전성이 중요한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는 얀센 백신 1,000만 회분을 선계약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와 달리 아데노바이러스를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보건당국이 3차 대유행 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집 주변에 머물고 소수는 야외에서 만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해야 3차 유행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스밴쿠버 주민은 당분간 리치몬드나 랭리에 있는 친지를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BC주에서는 지난 주말 사흘 동안 3,289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신규 환자의 절반 정도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당국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외 현재 121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BC주 정부는 백신 접종을 위한 등록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55세 이상 주민은 오늘까지 온라인과 콜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등록하고 수요일부터는 50세 이상, 금요일엔 45세 이상,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40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온라인과 전화로 등록하면 확인 코드를 받게 되고 이후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를 통해 언제 예약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현재 BC주에서는 66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에 대한 접종 예약이 진행 중입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한 등록 대상은 온라인 정부 사이트 또는 콜센터, 서비스 BC센터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영방송 CBC의 인기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이 오늘 시즌5를 끝으로 종영됩니다. 앞서 지난달 김씨네 편의점 종영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 사이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청원이 이어졌지만 오늘 밤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에 시즌5까지 오면서 아빠 역을 맡아 코미디 부분 나무 주연상 등을 휩쓴 배우 이선영 씨는 가슴이 찢어질 듯 너무 아프다며 진한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한인 이민 중산층 가정의 희노애락을 담은 김씨네 편의점은 시즌1 시작과 동시에 전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으며 넷플릭스를 통해 선보이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남성을 떠밀어 숨지게 한 피고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온타리오주 법원은 3년 전 토론토 블로앤 영 지하철역에서 73세 요스케 하야하라 씨를 철로에 떠밀어 숨지게 한 56세 존 레제트닉에게 2급 살인과 관련해 종신형을 선고하고 14년 동안 가석방 신청을 금지했습니다. 또 평생 무기 소지를 금지한 법원은 DNA 샘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레제트닉은 지난 2018년 6월 18일 아침 10시 15분 지하철이 플랫폼으로 돌아오는 사이 하야하라 씨를 떠밀어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다시 돌아와 소방관과 경찰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으며 당시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고위험 지역에 한해 18세 이상의 백신을 접종해 준다고 밝힌 이후 접종 대상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백신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해 예약 방법이나 접종소를 찾아보는데 어디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며 정확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백신 공급량 제한으로 정부 웹사이트에선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만 접수받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18세에서 49세 사이 연령대는 UHN 또는 놀수역 병원 등 각 지역 의료기관 등이 별도로 운영하는 임시 팝업 클리닉 정보를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팝업 클리닉이 보통 현장 선착순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오늘 UHN 병원은 M5V와 M6E, M6H에 거주하는 18세에서 49세에 대한 등록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톤클리프 파크에 마련된 임시 클리닉에선 18세 이상의 2,400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연방정부가 에어 캐나다에 59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유동성 지원과 피해 고객 보상으로 총 54억 달러가 지원되고 정부의 지분 투자 형식으로 5억 달러가 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 캐나다는 지난해 2월 이후 항공 취소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현금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직원 해고를 중단하고 국내외 항공 노선 복원과 외지 항공편 운항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에어 캐나다와 협의한 끝에 59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연방정부는 캐나다와 국민에게 좋은 합당한 합의라고 평가하며 다른 항공사와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에어 캐나다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직원 절반을 감축하고 미국과 주요 국제선 항공편 다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